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나라를 충격 속에 빠뜨린 방화 용의자는 재작년 창경궁에 불을 질렀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열차를 탈선시키거나 종묘에 불을 낼 생각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의자 69살 최 모 씨는 어젯밤 8시쯤 인천 강화도에 있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검거됐습니다. 최 씨는 검거 직후 곧바로 방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국민한테는 죄송합니다. 자식들하고 국민들한테는 죄송하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2년 전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던 집이 재건축으로 수용됐는데 건설업체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적게 받은 이후 창경궁 방화로 처벌까지 받고 불만이 쌓여 다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숭례문 화재 직후 동일수법의 전과자를 추적하던 중 최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불을 지르는 대신에 한때 열차를 탈선시킬 생각도 해봤지만 인명피해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을 지를 대상으로 서울 종묘를 물색했지만 경비가 삼엄에 포기하고 지난해 7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의 진술에 의하면은 CCTV나 적외선 감시 시스템이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은 잡히더라도 좋다. 경찰은 내일 중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와 사다리 등을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분이 풀리지 않은 게 범행 동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화풀이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방화 용의자 최 씨가 불을 지른 건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계기는 20년간 살았던 경기도 일산 집이 강제 수용되면서부터였습니다.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06년 3월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땅의 3분의 1이 강제 수용된 겁니다. 최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4억을 요구했으나 9,600만 원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부 부처에 수많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 씨는 창경궁에 불을 질렀고 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나라에서 나같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현대폰을 덜어준다는. 그 후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혼자만의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작년에 쓴 편지를 보면 정부의 억울함을 수차례 진정했지만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산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성격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렇게 전혀 느낄 수는 없었고요. 단지 그 돈에 대한 그 보상 금액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 같은 거는 있으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다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성격이 급하게가지고 좀 상대하기 힘든다 뭐 이런.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도 최 씨는 그 다음날 태연히 동네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보 1호를 잿더미로 만든 건 신어 한 통과 라이터 한 개였습니다. 경비가 허술해서 숭례문을 골랐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밤 8시 40분쯤 용의자 최 씨는 신어를 넣은 페트병 3개를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숭례문을 찾아갑니다. 이때 누각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숭례문을 이미 2번이나 사전 답사했던 최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접이식 사다리로 담을 넘은 겁니다. 누각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최 씨는 곧바로 안에 있던 계단을 타고 누각 2층으로 오릅니다. 8시 48분 최 씨는 배낭에서 신어가 든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꺼내 누각 2층 바닥에 신어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붙은 불은 기둥을 타고 삽시간에 천장으로 옮겨 붙었고 최 씨는 라이터와 신어통, 사다리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최 씨는 누구에게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용의자가 다른 문화재를 갖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제일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을 택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최 씨는 태연하게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일산 아들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인천 강화도의 전처집에 숨었습니다. 그 사이 천장 속으로 파고 들어간 불씨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숭례문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불탄 숭례문에는 오늘도 시민들의 안타까운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아픈 기억을 결코 잊지 말자는 다짐들을 신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숭례문 둘레로 철제 막이 올라갑니다. 이 막은 15m까지 올라가 숭례문을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불탄 문화재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막을 치기로 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숭례문이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상처가 돼버린 셈입니다. 가림막이 모두 세워지고 나면 수백 년간 서울의 중심부를 지켰던 숭례문을 당분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숭례문 곁을 지켰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아두려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민지야, 저거 잘 보고 민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민지 눈으로 봐서 잘 새겨놨다가 저 모습은 말이야 역사 현장 보여줄 거 아니야. 일부 시민들은 가림막 설치에 반발하며 경찰의 저지를 뚫고 가림막 안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민들이 와서 보고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수치스러운 상처는 철제막에 곧 가려지겠지만 그 아팠던 기억은 결코 잊지 말자고 시민들은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지금 나가는 보도를 보시면 우리 문화재 보호 실태가 한심하다 못해서 기도 안 차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몹쓸 꼴을 더 보기 전에 정말 무슨 수를 내야겠습니다. 유정한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서장대 2층 누각이 방화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당시 관련 기관은 즉각 CCTV 설치 등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2년 가까이 흐른 오늘 수원 화성 서장대입니다. 2년 전 방화 당시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아무런 제한 없이 서장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다던 CCTV도 불이 난 걸 알려줄 수 있는 화재 감지기도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아무것도 설치된 건 없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이 소화기 한 대가 유일한 화재 진압 도구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2층 누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채워놓은 분홍 자물쇠가 전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더 튼튼하게 해놔서 열쇠를 2개씩 달아놓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열쇠 2개 단 거 말고 시스템적으로 뭐 바뀐 게 있나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뭐 그나마 유일한 화재 진압 도구인 간이 소화기엔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는지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고 거미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소화기를 살펴보자 사용 연한이 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근처 누각의 또 다른 간이 소화기는 2001년에 소화액을 갈고 그 뒤 언제 갈았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장비도 문제지만 화재에 대비한 응급조치 수칙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초등으로 이제 소화기 그런 거 갖고 그거 끄는 요령 그거만 있는 거죠. 아, 불 나면 소화기를 끈다. 그게 대처 요령인가요, 여러분? 이제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국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보 13호 전남 강진군 무의사 극락보전입니다. 불전환의 상당수 유물이 다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보물들을 화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설치된 건 유효기간이 지난 간이 소화기들이 전부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을 때 벽화가 훼손이 되고 건물 자체가 이 많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통 한옥 150여 채가 몰려있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경주 양동마을에선 지난달 불이나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뻔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잠가버린 채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소화전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도 저희들이 도착했을 시는 거의 와가 쪽에는 불이 다 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목조 유물들이 이렇게 화재의 무방비 상태이거나 엉성한 화재 설비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 나면은 이런 숭례문 짝이 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수 좋으면은 딱 빨리 진화하면은 화재를 막을 수도 있고. 천년고찰 낙산사를 잃고도 세계 문화유산 화성 서장대가 불에 타도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뭘 더 얼마나 잃어야 달라질 거냐고 남대문은 말없이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요 문화재와 사적지마다 온통 비상입니다. 사방에 순찰차가 배치되고 갑작스런 소방훈련까지 며칠이나 갈까 벌써 걱정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사적 제324호로 일제시대 때 사형을 집행했던 목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아침 느닷없이 관할 지구대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찰함을 설치하러 온 겁니다. 이제부턴 밤중에 역사관안을 순찰 돌기로 했다고 합니다. 2시간 하면 순찰 돌라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신고도 출동해야 되고. 사적 478호 경기도 화성시 행궁입니다. 여기에선 때 아닌 소방훈련이 한창입니다. 행궁에는 붉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하지만 어설픈 훈련이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적에다 물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건가요?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방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원래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붕 쪽은 상관이 없어요. 보물 1호인 흥인지문, 이른바 동대문인데 여기는 사방에 순찰차가 배치됐습니다. 어제 부랴부랴 적외선 감지 장치가 설치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할 기세로 삼엄하게 경비를 합니다. 마치 게릴라 침투 방어 작전까지 떠오르게 합니다. 국보 227호인 종묘는 평소 정적이 감돌았으나 오늘은 오랜만에 관리사무소 전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화전에 이상은 없는지 숭례문 화재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며 밤낮으로 순찰을 돌기로 했습니다. 화재가 사실이 상당히 참 보건 중에 한 번에 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좀 더 순찰도 좀 강화를 더 시켜야 할. 서울 종로구 보신각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외부인 감지 장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신각 사방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 종로 한가운데 노출돼 있는 보물 2호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과 소방, 문화재 당국이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이 일회성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